선내중학교 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바로 이전 수업 잘 들었나요? 새로운 단어들이나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순간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수업 잘 들으면 앞에 것까지 같이 이해가 잘 갈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 소비자 문제 해결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소비자 문제 발생 시에 해결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교과서는 여전히 124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비자 문제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학습했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이 복잡하고 어렵다 여기서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자 문제를 그냥 넘겨버려요. 그냥 치우지 뭐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나쁜 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바보 같은 것들 앞으로는 내 맘대로 다 해야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때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하면 두 번째, 먼저 판매자와 해결을 하고 행정기관이나 소비자단체와 상담을 하는데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 이것도 안 되면 법원 소송으로 이 5가지 단계에 따라서 소비자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면 1번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종류의 앞에서 배운 종류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 문제를 인식하면 두 번째 판매자 제조업체를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여보세요. 제가 어저께 운동화를 주문했는데 찢어져서 왔어요.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판매자 또는 제조업자에서 안녕하세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그럼 저희가 교환, 환불 처리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러면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두 번째 제가 이렇게 찢어져서 왔어요.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제품을 다 확인하고 보내드렸기 때문에 보상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 책임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때 당황하지 말고 제조업자에게 내용 증명이라는 것을 발송하는데요. 내용 증명이란 내가 이 회사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문서를 내가 보냈다라고 우체국에서 보증해주는 제도예요. 즉, 내가 이 회사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거 해결해줘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편지를 보냈다라는 게 법적인 증거가 되는데 그걸 누가 책임져줘? 우체국이 맞아 내가 알아 얘 이거 보냈었어 라고 책임져줘. 같은 편이 돼주는 거죠. 이러한 내용 증명은요, 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써야 되는데, 내가 이런 것들이 불만이다, 이런 것들을 피해 입었다. 그러니까 청약 철회해도 이런 것들을 쓰는데요. 청약 철회란 청할청 맺을 약, 즉 우리 둘이가 계약을 맺었는데 그거 거둬도 돌이켜도 이렇게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용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내용 증명이라고 받는 사람 수치인 또는 내용, 그 다음에 나의 서명까지 해서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청약 철회가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방문 판매, 집에 오셔서 판매를 하셨거나 전화로 하셨거나 또는 다단계 판매인 경우 14일 안에 내가 이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나 이제 이거 안 할래. 나 생각해보니까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나 이거 취소해주세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통신 판매, 즉 인터넷에서 산 것들 또는 할부 거래. 나 이거 샀는데 돈은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12달에 나눠서 내가 돈을 조금씩 낼게. 신용카드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 일주일 안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아깝다. 이게 아니라 그 다음 과정, 행정기관이나 소비자단체의 상담을 받습니다. 소비자라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단체에서 도와주게 됩니다. 행정기관, 소비자고발원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한국소비자원도 있고 소비자단체, 다양한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제가 문의를 하는 거죠. 도와주세요. 제가 운동화를 샀는데 다 찢어져서 왔거든요. 근데 판매처에서 보상을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한 경우 소비자님 그랬군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뭐 어디서 사셨어요? 언제 구입하셨어요? 이런 거는 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대처를 하면 되는구나 해서 그거에 맞게 도움을 받아서 대처를 하면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안 해줘.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그 다음 단계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실 운동화처럼 3만원, 4만원, 10만원 같은 경우에 이 과정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 없기는 한데 뭐 100만원, 1000만원, 몇천만원, 몇억에 관련된 서비스나 소비 상품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조정위원회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이 위원회에다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조정해주세요. 이 사업자와 나 사이에 중재를 좀 해주세요. 얘기하면 이 결과가 재판 결과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이 위원회에서 강제로 집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겠죠. 실제로 식당을 운영하는 광고주 A씨, 그 다음에 광고 대행사 B씨는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업체를 이용하면, 만약에 소라갈비라고 해요. 광고주 소라갈비는 인터넷에 갈비만 치면 소라갈비가 나왔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이 광고 대행사에 갈비 치면 소라갈비가 제일 위에 나오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그 사람이 가능하다. 전국에 24시간 상시로 저 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하고 계약을 했는데 소라갈비인 광고주 A씨는 검색을 해도 안 나오고 저 위에 있지도 않고 검색하면 저 밑에 여기서 소라갈비 또는 갈비 이렇게 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환급을 요청했더니 광고 대행사에서는 우리는 잘했다. 그래서 환급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의 결정으로는 광고 대행사 B씨는 광고주 A씨에게 계약 금액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라는 결정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걸로도 안 돼.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법원을 통한 소송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소비자원에서는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알리는 웹툰을 만들었어요. 소망아,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줄 수 있어? 물론이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은 분쟁은 원칙적으로 소송을 해야 돼요. 재판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나 재판이라는 게 돈과 시간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피해 금액이 적은 사건에서는 적합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럼 분쟁조정 제도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니? 그렇단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소송을 대체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조정은 소송과는 달리 당사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상호 양보를 통해서 해결 방안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많이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웹툰이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청소년인 우리가 피해를 입으면 위의 절차대로 다 진행을 해야 하나요? 저 잘 못할 것 같은데요? 청소년 소비자 같은 경우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굉장히 강력한 소비자예요. 어떻게? 1번.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님의 동의 없이 어떠한 계약이나 서비스 체결을 했다, 돈을 냈다 할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청약 철회 기간, 즉 아까 얘기했던 14일 또는 7일의 기간 이내에 해야 하는데 이게 지나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세 번째, 근데 사업자한테 나 미성년자인데 이거 취소해주세요. 나 이거 부모님 모르게 했고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를 취소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안 해준다. 그러면 내용 증명을 보낸 후에 상품을 그대로 반품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은 어떻게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해결을 받고 있을까 한국소비자원에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사이트를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검색창에서든 한국소비자원을 검색하면 쉽게 이렇게 사이트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팝업 창을 끄고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의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오늘 중요한 거는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라는 거죠.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비자 문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돕는 걸 피해 구제라고 하는데, 그럼 피해 구제 사례들을 한번 볼까요? 품목별로 피해 구제 사례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식품, 보건의료, 가전용품 또는 옆으로 넘기면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육과 관련된 거 한번 볼까요? 뭐 이런 경우들 많다라는 거죠. 자, 여기 미성년자와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미성년자가 상품을 개봉한 후 취소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집에 있던 방문 판매원의 권유로 영업 합성 CD를 구입했습니다. 호기심에 몇 개를 뜯어보다가 부모님이 알게 됐죠. 그래서 부모님이 반대하여 판매처에 취소를 요구했는데 이미 개봉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변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하려고 하는 이유나 제품의 보관 상태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고 계약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라고 적혀 있다라는 거죠. 또 자, 여기 의류 세탁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보면은 요거를 한번 볼까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의류의 청약 철회 요구 시 훼손, 냄새 등의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즉 무슨 얘기냐? 내가 옷을 사서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받아보니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반품할게요 해서 기간 내에 반품을 했는데 그 판매하는 입장에서 옷이 내가 원래 보냈던 새 제품이 아니네. 이미 소비자가 훼손을 조금 시켰다. 냄새가 난다. 이래가지고 청약 철회를 안 해준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보자면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 이유로 옷이 훼손된 경우 또는 옷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소비자가 사실은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을 했는데 원래 수령한 제품 자체에 훼손이 되어 있었을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훼손 여부를 한국소비자원 기타 섬유 제품 관련 심의기관을 통해서 훼손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발생한 지점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다만 이걸 인터넷으로 산 경우 훼손에 대해서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판매하는 사람이 이걸 입증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낼 때는 깨끗한 제품이었다라는 걸 증거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는 사업자가 발송한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자기들이 입증을 하고, 입증을 못하게 되면 청약 철회를 본인들이 해줘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답변을 달아주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여기 보면 피해 구제뿐만 아니라 분쟁 조정 우리 아까 얘기했죠.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피해 구제 정보 우리 사례들 좀 봤죠. 그 다음에 내용 증명 어떻게 작성하는지 여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 증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 누구 그 다음에 내가 보내는 사람 이소라 쓰고, 상품명은 뭐 신발 이런 식으로 쓰고 내용을 쓰게 되면, 내용을 쓰는 칸이 있죠. 그러면은 이건 마지막에 인쇄를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 페이지 자체를 인쇄를 해서 어떻게 우편으로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면 내용 증명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보자료, 피해 예방 주의보, 보도자료 등등 이렇게 다양한 제품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도 꼭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국소비자원 잘 한번 구경을 했나요? 자, 그러면 스님님 오늘 배운 내용이 중요하긴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저 이거 까먹으면 어떡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만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체적인 방법은 생각 안 나더라도 이럴 때 이런 거 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해주는 단체 있었는데, 어디 가서 이런 거 사이트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것만 잘 알고 있다면 요즘에는 검색창에다가 소비자 문제, 소비자 구제 이런 식으로만 쳐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런 방법들이 있구나, 또는 이런 것들을 내가 해결을 열심히 해야겠다, 또는 당하고만 있진 않아야겠다라는 걸 익히기만 하면 됩니다. 소비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책임 있는 소비 생활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문제를 입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환불받거나 취소받거나 보상받으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또 기업체들은 더 좋은 상품,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발될 거예요. 그 다음 소비자들에게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된다, 또는 소비자들에게 이런 것들은 부당하다라는 권리가 향상될 것이고, 나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소비자 문제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책임 있는 소비 생활이라고 해서 소비자들 중에서도 자신의 권리나 이익만을 내세워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다른 말로는 진상 고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진화된 악덕 소비자, 이런 경우들, 직원에게 무례한 고객,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올바른 소비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착한 소비 해야 되겠죠. 착한 소비의 의미로는 다양하지만 친환경적인 거, 남을 돕는 거, 그 다음에 유통 단계에서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게 하고 사회 문제의 해결이 되게 하고 타인을 돕는 소비 등등과 같이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착한 소비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착한 소비는 2014년 이후에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착한 소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성에 공감을 하고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착한 소비의 일부분이 되어야 되겠죠. 자, 마무리입니다. 과제 1,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된 퀴즈 5개를 낼 거예요. 그래서 이 5개를 통해서 금고를 열어서 방을 탈출해야 됩니다. 하하하하. 자, 방을 탈출하는 방법. 퀴즈 링크를 클릭하면 요 사이트가 나와요. 자, 사이트를 보면 요 창이 나올 때가 있는데 요때는 요 링크를 클릭해야지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고 어떻게? 앞에 문제가 5개가 있어요. 1, 2, 3, 4, 5 5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다 풀어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정답의 보기 1번에 1번, 2번에 2번, 3번에 3번 이런 식으로 풀었겠죠. 그러면 정답 보기의 번호를 순서대로 금고 키패드에 입력하는데, 자, 1, 2, 3, 4, 5 예를 들어서 1, 2, 3, 4, 5 다 5글자 나오겠죠. 5글자를 1, 2, 3, 4, 5 클릭하면 여기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뭘 눌러? 확인 버튼을 누르면 옆에 단어가 떠요. 예를 들어서 가정수업 최고 이런 식으로 단어가 뜹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어디에? 그 다음 암호 적는 칸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했을 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탈출한 거고요. 밑에 틀렸다라고 뜨게 되면 계속 재도전해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 방탈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번 수업을 반복해서 들으면 어려운 문제도 다시 풀 수 있으니까 꼭 집중해서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